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유튜버 융티라이드입니다. 그랜저 신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일주일 동안 타고 있는데요, 오래 타보니 생각보다 연비도 괜찮고 패밀리 세단으로 수입차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느꼈는데요, 제가 타는 볼보랑 뭔가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볼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웰컴 라이트는 현대 그랜저가 볼보보다 더 화려합니다. 방향지시등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랜저는 앞쪽 방향지시등이 최신 유행 스타일로 나오고 볼보는 그냥 일반 깜빡이 스타일로 나오네요. 반면에 뒤쪽은 볼보도 이 아우디스러운 최신 유행 방향지시등을 갖고 있고요, 그랜저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깜빡이의 위치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게 되면 신호대기 중에 뒷차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교는 실내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 휠베이스의 비교인데요, 그랜저는 동급 세단 대비 실내 공간이 매우 넓은 것이 특징이죠. 그랜저의 휠베이스는 2895mm고요 반면에 볼보 S90의 휠베이스는 3060mm입니다 뒷자리 거주성 면에서는 볼보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신형 벤츠 S클래스의 휠베이스가 3206mm. 우선 휠베이스는 그랜저가 조금 더 짧지만 절대 불편하거나 좁은 느낌이 드는 뒷자리는 아니고요, 가운데 팔걸이에 있는 다양한 버튼들로 노래를 바꾸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보의 뒷자리 승객은 노래를 바꾸거나 소리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그랜저에는 없는 에어컨 송풍구가 양쪽 사이드에도 있고, 조수석 뒷자리 사람은 썬루프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뒷자리는 뭐 두 차종 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눈길 성능 테스트입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륜과 사륜의 비교이기 때문에 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그랜저는 6기통 버전의 사륜구동도 나오죠. 볼보의 경우 사륜이라 눈길에서 성능이 꽤나 괜찮고요, 하지만 이 차보다 한 단계 낮은 S90 B5 전륜구동 볼보였다면 둘이 고만고만 했을 것 같네요. 눈길에서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면 멈추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5,800만원짜리 그랜저에게 7,350만원의 볼보 S90과 비교하는 건 조금 가혹하죠. 그래서 밸런스 패치를 해서 조금 더 그랜저가 어떻게 비벼볼 만한 수입차를 준비했습니다. 좀 전에 비교했던 볼보 사륜구동과는 조금 더 공평하겠네요. 바로 가성비가 좋은 아우디 A6 모델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저쪽에 이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아우디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우디 A6인데요, 지금 방배전 시장에서 딜러님이 모시고 오는 길입니다. 이 최신형 그랜저와 최신형 아우디 A6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MZ세대들이 쓰는 유행어로 그돈씨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돈씨는 뭐냐면, 그돈이면 차라리 다른 차를 산다, 이런 뜻인데, 그돈씨 아우디 A6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현대와 아우디는 같은 레벨의 회사가 아니죠. 사실 이 두 차종은 경쟁 차종은 아니지만 둘 다 지금 전륜구동형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대가 이 차는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진짜 현대차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수입 독일 이런 세단을 살 수 있는 건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땐 그랜저가 최신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아우디는 이 디자인은 나온지 몇 년 된 디자인입니다. 이 아우디는 19인치 바퀴를 가지고 있고요, 이 그랜저는 풀옵션 사양임을 강조하는 바이고 20인치 휠이 달려 있습니다. 우선 휠베이스는 그랜저가 좀 더 길어 보입니다. 최신형 아우디 A6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 램프들 디테일이 좀 이쁘네요. 최신형 그랜저의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우디는 막 엄청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기본기에 엄청 충실한 그런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인테리어 비교를 해볼게요. 이 아우디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이 아직 차량에 있습니다. 네, 지금 아우디의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이쪽에는 변속 레버가 위치해 있고 시동 거는 건 이쪽에 있네요. 여기도 디스플레이, 여기도 디스플레이. 이 위치는 그랜저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랜저도 위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들이 나란히 있고 아래쪽에 터치로 이런 공조 조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랜저와 닮은 듯 하면서 뭔가 조금 다르고요, 압에 따라서 이게 압이 차야지 클릭이 되는 그런 타입이고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누를 때마다 딸깍딸깍 진동과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 아우디도 360도 파노라마 카메라가 있고요. 이 A6는 그렇게 풀옵션 상위 트림 A6는 아닌데 그래도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뒷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이 A6는 도어가 조금 특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살짝만 열면 뭔가 이렇게 한번 걸리는 듯한 게 있고요. 이게 아우디에서 나온 무슨 세이프티 도어라고 하는데, 안에서 탑승객이 문을 열 때 바이크나 킥보드 같은 게 오면 문을 안 열어주고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딸깍하면 약간 뭔가 걸리는, 이런 뭔가 걸려요. 그게 이 반자동 그 아우디 도어의 옵션이라는 점. 뒷자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뒷자리로 왔는데요, 사실 이 차의 뒷자리는 나쁘지 않은 중형 패밀리 세단의 뒷자리예요. 가운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가운데는 그랜저가 조금 더 옵션이 좋아 보이고요. 그랜저는 여기서 오디오나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들어있는데, 그 대신 이 아우디는 뒷자리 사람의 온도나 바람 세기를 여기서 햅틱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앞쪽을 바라보면 그냥 최신형 아우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그랜저의 실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랜저 앞모습이 좀 멋있게 생기긴 했어요. 물론 아우디도 준수하게 생기긴 했지만 요즘 거라 그런지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그랜저입니다. 그리고 그랜저는 그런 세이프티 도어는 아니지만 이런 그랜저 XG 감성의 도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타입의 도어 핸들이 있습니다. 그랜저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우디와 다르게 디스플레이들이 앞쪽에 이렇게 한 줄로 연결이 돼 있고, 아래쪽에 터치로 공조를 조작하는 건 같은데, 그랜저도 약간 진동이 울리는 그런 타입의 터치 공조고요. 근데 뭔가 이 눌리는 느낌이나 감성, 그런 건 아우디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캘리그래피 사양의 풀옵션 그랜저이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의 전반적인 색상이 좀 화사한 게 특징이고요. 현대에게는 N라인이 있지만 아우디에게는 S라인이 있죠. 브레이크 크기를 보면 A6의 브레이크 크기는 이만합니다. 그랜저로 와보면 A6보다는 브레이크가 조금 작은 느낌이 들죠. 아우디는 2000cc 휘발유 전륜구동 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1.6 터보의 전기모터 전륜구동입니다. 이 두 차종 다 전륜구동이지만 아우디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바로 후륜구동 자동차처럼 엔진이 이렇게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전륜구동 자동차들은 엔진이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고 변속기가 이쪽에 있는 타입인데, 이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후륜구동차처럼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변속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 힘이 다시 앞으로 오는 아마 그런 구조일 거예요. 약간 이 독일 박사님들의 그런 변태적인 연구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엔진이 이렇게 있게 되면 아무래도 아무리 전륜구동이라도 공과 엔진이 이렇게 가로로 있는 것에 비해서 무게배분 면에서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우디의 이 세로 배치형 엔진은 쿼트로까지 염두를 해두고 만든 설계이기 때문에 이 점이 A6가 이 다른 전륜구동 자동차들과 조금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별로 중요한 비교는 아닌데, 본넷은 A6가 조금 더 많이 열립니다. 엔진 후드 안쪽에 이런 방음 같은 거는 그랜저도 이제 제법 외제차급의 방음 시스템을 갖춘 것 같고요. 아우디는 요 본넷 고리가 두 개인데 그랜저는 가운데 하나만 있네요. 이런 거는 뭐 독일차와 아시아차의 그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운전 보조 센서 같은 건 요새 나오는 차들은 다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격인데,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가격에 이만큼만 더 보태면 이 삐까번쩍한
독일제 수입 중형 세단이 온다는 게 이 아우디 A6의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랜저를 이렇게 풀옵션으로 모든 옵션을 다 넣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정말 그랜저 풀옵션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이런 멋있는 외제차를 살 수 있다는 게 이 아우디 A6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공식적인 가격보다 할인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요새 아우디들의 장점이기도 하죠. 왜냐면 아직 A6는 완전히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모델들의 할인율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즉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엔 뒷자리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가 시트 색깔이 이렇게 베이지 색상에 브라운도 있고 그래서 어드밴테이지가 있지만, 아우디 A6도 화사한 색상의 이런 시트들이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A6의 실내는 이 정도의 공간감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샤프트 지나가는 쪽이 그랜저가 조금 더 낮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가운데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그랜저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뒷자리에 선커튼도 있고 이렇게 전동식 커튼도 달려있죠. 게다가 보스 오디오. 왜냐면 이 그랜저는 뱀의 머리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 아쉽게 뒷자리 통풍까지 들어간 VIP 패키지가 들어간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간 그랜저 하이브리드고, 이 아우디 A6는 그렇게까지 풀옵션 모델은 아닌데 그냥 중간 옵션인데, 그래도 뒷자리 열선도 있고 있을 건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자리를 보면 아우디는 사실 저 핸들 가운데 있는 로고가 멋있죠. 그래서 그랜저도 핸들 가운데 로고가 없어졌어요. 덕분에 인테리어가 좀 멋있습니다. 외제차 같은 느낌도 나고요. 독일 차에는 없는 이런 K 옵션도 있고요. 이 풀옵션 그랜저는 마사지 시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가 꾸물꾸물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도 현대의 플래그십 모델이라 그런지 뭔가 이를 갈고 만든 것 같아요. 아, 창문. 그랜저는 앞뒤가 다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아우디는 그냥 유리 하나네요. 사실 그랜저 풀옵션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모든 옵션이 다 들어있고 편하고 유지비도 덜 들고 연비도 좋고 가격도 수입차에 비하면 엄청 합리적이고 좋아요. 근데 단점은 지금이야 그랜저가 도로에 그렇게 많이 없지만 이제 좀 있으면 매우 많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희소성이나 좀 너무 순해져서 멋이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 아우디의 장점은 그랜저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 독일제 중형 세단이라는 점. 기본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더 크고 전륜구동이지만 엔진도 새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뭔가 안전하게 만들었겠죠. 아우디인데 이 차에 사실 뭐 기본기고 뭐 성능이고 연비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우디 A6의 가장 큰 장점은 할인을 동급 이런 경쟁차종 수입차보다 제일 많이 해준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아우디의 단점이라면 뭐 최신형 디자인이 아니라는 점, 몇 년 된 디자인이라는 점. 근데 그걸 단점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이 차도 한 2025년까지 아마 이 디자인을 그대로 팔 테니까요. 근데 우리 눈에 좀 많이 익은 디자인과 눈에 익지 않아서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두 차 중에 특징인 것 같고요. 사실 저한테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아우디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막 편하고 옵션도 좋고 이게 패밀리카로 쓰기는 좋은데 그랜저가 좋은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뱀의 머리냐 용의 꼬리냐? 사실 이 차가 꼬리 취급받는 차는 아닌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국산차 끝판왕이냐 수입차 그냥 중간 보스급이냐, 이 정도로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윤키라이드는 엄청 핫한 두 대의 자동차를 함께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았고요. 아우디의 장점이 또 하나가 있네요. 차가 빨리 나옵니다.
특히 그랜저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넘게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우디는 빠르면 일주일, 오래 걸리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오늘은 이 엄청 핫한 두 차종을 비교를 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